아기의 탄생과 함께 부모가 되는 초보 엄마 아빠. 아기가 태어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 이유인즉슨 밤낮 없이 깨서 울어대는 아기 때문이다. 밤에 통잠을 자지 않고 자주 깨는 아기로 인해 엄마 아빠는 2인 1조로 육아 불침범을 설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피곤하다 피곤해. 잘 자라 우리 아가.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밤새 잠투정하는 우리 아기 꿀잠 재우는 법을 낱낱이 공개한다. 네, 출산의 기쁨도 잠시고요. 초보 엄마 아빠들을 기다리고 있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불침번인데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서 아기에게 모유나 분유를 먹이다 보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이 밤샘 육아를 하다가 하루 종일 좀 꾸벅꾸벅 졸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건강 A to Z 이 시간에는 우리 아기들의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진 과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잠을 밤새 자지 않고 보채게 되면 아무리 부모라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과장님, 초보 엄마 아빠들을 가장 이렇게 괴롭히고 또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기가 잠투정하는 부분이라면서요? 예, 아이를 놓고 키우는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이를 잘 재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아기가 길게 잘 때라고 이렇게 답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다른 물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가장 행복할 때는 길게 잘 때고 가장 힘들 때는 역시나 안 잘 때, 가장 기쁠 때는 재우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잠들 때, 혹은 가장 무서울 때는 자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때, 네, 그럴 맞아요. 때입니다. 가장 극적일 때는 깬 것 같더니 다시 잠이 들 때.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아마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또 과거에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샤워도 한번 못하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으면 아기가 깨는 소리에 겁나서 바로바로 뛰어나오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고 지금은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시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돌 전에 이렇게 육아의 대부분은 수면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면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수면을 제대로 충분히 할 경우에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라든지 정신, 신체 그런 건강에 굉장히 향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집중력이나 기억력 또 학습 능력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을 잘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보채는 것과 또 많이 변덕스럽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길게 나아가서는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비만, 당뇨, 우울증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키울 때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2인 1조가 돼서 육아 불침번을 서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 불침번을 서야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100일이 지나면 이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과장님? 네, 100일이 지나면 아이들이 상당히 낮과 밤의 구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고 일주기 리듬이 아이의 낮과 밤을 맞춰주게 되는데요. 생후 12주경까지는 밤낮의 구별이 없어서 두세 시간마다 자다 먹다 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그 후 점차 낮에는 많이 깨어있고 밤에는 주로 수면을 하는 리듬이 형성되게 됩니다. 생후 3개월부터는 낮에는 좀 더 환한 곳에서 낮잠을 재우시고 밤에는 어두운 곳에서 재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 햇빛을 많이 간접적으로 쬐어주셔서 햇빛 샤워를 해주시면 아이들의 생체가 이것은 낮이구나 또 밤에는 수유를 횟수를 좀 줄여 가신다면 이것은 밤이구나라고 점차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생후 15주경이 되면 낮에는 많이 활동하면서 규칙적인 낮잠을 만 4세까지 자게 됩니다.
밤중 수유가 필요 없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밤중 수유를 점점 줄여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의 1 정도는 밤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깨는데 주로 모유 수유아들이 수유량이 부족하다든지 엄마 젖꼭지를 놀이개 젖꼭지 형태로 계속 물고 있는다든지 하는 버릇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 동안에 적어도 4회에서 6회 정도 각성이 오게 되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마다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재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일정한 잠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정하다는 것은 적당한 빛, 즉 밤에는 어둡게 하는 것과 소음, 그리고 엄마 냄새가 나는 아주 좋은 늘 일정한 그 잠자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 되는 습도와 25도 정도 되는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들은 시원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추위를 많이 탈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꽁꽁 싸매어 놓는다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답답해서 많이 웁니다. 그리고 엄마와 다른 잠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돌연사 예방뿐만 아니라 6개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자게 되면 그 수면 개시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방에서 재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따로 한다든지 요를 따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잠자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의 졸릴 때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눈을 비빈다든지 귀를 만지거나 보채거나 멍하게 한 곳을 응시한다면 아이가 잠을 원하는구나, 얼른 반응해 주셔야 되지 이미 울음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아이와 충분한 소통을 못하게 되고 수면을 충분히 쉽게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수면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헝겊이나 인형을 주어서 수면 도우미가 정해질 수 있지만 우연히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0일이 채 안 된 아기는 잠을 얕게 자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깰 수밖에 없었네요.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아기들의 수면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때? 이거 이쁘다 이거. 옆에 것도 괜찮다 이거. 옆에 나 거. 이것도 사고 싶은데. 자기한테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뭐하노? 남편이 돈도 안 벌어주는데. 아, 빨리 나가, 괜찮아. 아유 무거라. 자기야. 뭐. 아이쿠 우리 서준이. 아이쿠. 뭐예요? 이쁘지? 야, 뭔데? 야는 누군데? 야가 누구냐면 있잖아. 오빠 그 내 친구 미애 알지? 미아 알지? 네. 미애 애다 미애 애. 아 근데 왜 네가 안고 있는데? 근데 아니 미애가 뭐라 가더라 그 베이비 페어인가 뭐 가갖고 야 서준이 거 뭐 사야 된다 카나. 근데 혼자서 우째 야를 데리고 그 가게는 그래서 내가 봐줄게 시커 편하게 갔다 온나. 그래서 내가 봐주기로 했지. 아니 아가씨. 그래도 우리 셋 다 애 키운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 덜컥 데리고 오면 누가 봐요? 언니 에? 앞으로 언니나 나나 애를 키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서준이를 내 새끼다 생각하고 보면 되지. 그리고 야가 봐봐라 자잖아. 얼마나 순한지 모른다. 어? 그래도 그렇지. 야, 그나저나 저 뭔데 다 서준인가? 야짐이가. 밖에 더 있다. 내가 못 아이고. 들어갔다니까. 야. 알을 하면 보이는데 한 짐이다 한 짐. 아니 살림살이 다 가져왔네. 다 가져왔어. 그렇지. 며칠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이게 왜 며칠 좀 키워볼까 우리. 무슨 며칠 키우가 힘들거든. 근데 어. 미애도 그러던데 원래 아기를 한번 밖에 데리고 나오잖아. 그러면 짐이 한 짐이라 갖고 데리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 하더라. 야, 그 네가 왜 하는데? 아니 미애가 얘기해 주더라니까. 이봐라 짐 봐라 한 짐이지. 자나. 잔다. 진짜 순하지.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쁜 기라. 그러네요. 자는 거 보니 이쁘긴 이쁘다. 이쁘자. 역시 애들은 잘 때가 이뻐 잘 때가. 천사. 언니 연습해야죠. 자기도 잘 때가 이쁘다. 아가씨도 그렇고요. 시끄러워 죽겠다 둘 다. 근데 내가 미애 얘기 들어보니까 와 부모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아이고 그렇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고 뭐. 그거 있잖아 그 뭐 노란색 그 책 두꺼운 거 있대 그거. 그 뭐 육아 대백과인가 뭐. 그렇지. 그거 읽으면 안 되나? 아유 자기 아니 육아를 글로 배워가지고 되겠나? 그리고 애들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 하기는 그렇다더라. 어떤 애들은 바운서면 애기들 용품
그런 거 아. 하면은 진짜 수월하게 키운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육아도 기계빨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막 그러더라고. 장비빨, 템빨, 템빨. 아, 맞다. 템빨. 장비빨. 그래, 장비빨. 오빠도 이거 알잖아, 템빨. 그래. 아무튼 근데 있잖아. 맨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엄마 안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조금만 등 센서 달려. 조금만 해봐. 이런 애 진짜 많단다. 아니 그 애가 안아 하면서 안아병 걸리면은 엄마 허리 손목 뭐 다 나간다 하던데요. 그럼 어떡하겠노? 아니 근데 서준이라 했나? 야 깨가지고 막 울면 어떡하는데? 에이, 야는 순해갖고 괜찮단다. 이봐라, 푹 자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애가 응애 하고 울면은 어머 어떻게 하면서 바로 앉잖아요. 그게 안 좋대요. 왜 그러다 애가 넘어가면 원래 엄마들 응애 하면 바로 확 안아야 되잖아. 그래 맞다. 하다가 완전 잠 깨면 어떡하려고? 그래. 울어도 그냥 조금 놔둬야 된다니까요. 버릇된다니까요. 애가 우는데 놔둔다고? 즉각 반응하는 게 버릇되니까 자꾸 응애 울고 내가 울면은 안아주겠지 하면서 울고 그런 거죠. 그래 그게 손 타는 거라고 그렇지. 했잖아. 그래서 등 센서가 생기는 거구나. 그렇지. 야야야 그건 그렇고 어. 위에 야는 언제 오노? 내가 나간 김에 진짜 서준이 키운다고 신랑이랑 영화 한 편도 못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데이트 좀 하고 내일 찾으러 와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다. 뭐? 조용해라, 서준이 깬다. 야 그럼 우리도 생각해야 될 거 아이가 지금. 그래. 이렇게 육아 박사가 있는데 그리고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소? 아니 그래도 경험을 해보더라도 예뻐라. 저 아무리 봐도 아주 자연스럽대. 닮았다. 에이 뭐 닮았노? 이거 나랑? 완전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네. 미애랑 안 닮았잖아.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잠에서 깨면 빨리 반응을 해줘야 한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 맞춰보세요.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정답이 O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빨리 반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기가 잠에서 완전히 깨버리기 전에 좀 이렇게 안아준다거나 아니면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그 아기들이 하는 바운서에 앉히는 것도 저는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은 씨가 아니라는 것에 제가 반응을 해드릴게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깨면 빨리 반응해야 되나 그래서 응애에 이 응하기 전에 이렇게 달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흔히 손 탄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잠버릇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철원 씨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바로 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아이만 계속해서 훈련된 울보로 만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수면 조건화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 행동 등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에 잠을 재우기 시작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안아서 재우는 경우가 많죠. 안아서 재우고 나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침대에 내려놓는데 아이는 당연히 생리적으로 2시간, 즉 1시간 반이 지나면 깨게 되어 있습니다. 깼을 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나를 이렇게 안고 재우더니만 이제는 혼자 바닥에 던져놓았구나.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는 당연히 울면서 그 조건을 다시 충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안아주는 그런 것이 반복되게 되고 그러면은 수면 조건화가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화된 행동이나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아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잠들 수 있도록 스스로 잠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졸려하지만 아직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눕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잠이 들었다면 살짝 깨워서라도 잠든 상태에서 아기를 침대에 눕혀야 합니다. 굉장히 보통의 상식과 좀 다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잠들고 나서 아기를 내려놓는 것보다는 이것이 수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번 울 때마다 아기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1분만 가슴에 손을 얹어둔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보다 오히려 아빠가 아기를 재우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빠들은 좀 더 깊이 잠이 들고 모유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모유 냄새가 나지 않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아기가 잠에서 깬 듯하면 깨기 전에 다시 재우려고 뭐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떼쓰는 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아기의 수면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주에도 왔겠다. 또 예비 엄마 아빠가 될 사람 아니겠어? 이 그렇지. 기회에 우리가 육아 퀴즈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육아 퀴즈? 그렇지.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육아 박사잖아요. 제가 잘 맞힐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알을 키워봤나 뭘 알겠노? 내 친구들이 아들 아빠 많으니까 들은 거 내가 많다. 내가 잘하지.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 1등 하는 사람 소원 들어주게 하자. 오, 예스. 예스. 조용해라 아 깬다. 아, 맞다. 빨리 내봐요. 저 자신 있다니까. 알았어. 빨리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베넷머리를 밀면 머리숱이 많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잠깐. 뭔데? 어. 어? 어. 야 당연히 오지. 괜히 그런 말이 나왔겠나. 당연히 X죠. 제 친구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넷머리를 밀면 머리숱이 많아진다. 이게 다야 옛날 그냥 설이래요, 설. 아니다. 상관이 있다. 뭘 상관이 없노. 참. 머리숱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오히려 베넷머리 밀다가 두피에 상처 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죠. 어떻게?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둘 중에 OX인데. 그래. 똑똑하네. 야 내가 맞다 이거. 내가 맞다. 자, 정답은 언니 말이 맞다. 아, 아니 있잖아. 베넷머리 안 밀어도 된다. 오히려 밀면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대. 그렇죠. 진짜? 두피가 약하니까. 변경 들어가지. 그렇지. 상처 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오 그래 몰랐어. 언니 근데 진짜 의심스러운데. 왜요? 오, 한 명 키워본 것 같아. 참네 진짜. 아니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 어떻게? 말도 안 돼. 아, 다음 문제. 좋아. 서주겠다. 내봐라. 자, 다음 문제 내 이번에 갑니다. 맞춘다. 분유를 탈 때 보리차를 섞어서 같이 타면은 영양가가 더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야 당연히 소화가 잘 되지. 아무래도 맹물보다는 보리차가 더 몸에 좋잖아. 똑같아 그거랑. 정말 저는 돈 못 버는 건 괜찮은데 무식한 건 못 참겠어요. X 무조건 맹물을 100도로 팔팔팔팔팔팔팔팔 뜨거 끓여서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물을 먹여야 돼요. 보리차에 분유 타면은 안 되지. 애 먹여봐라. 애는 장이 약하잖아요. 장이 약한데 보리차에 그 물을 태우면 되나? 그러면 당연히 설사하지. 아하, 그것도 나름 곡물이니까. 그렇지? 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정답은 언니. 예스! 아 정말 무식해서 나 정말. 언니. 무식한 거 아니거든. 와. 누가 보면 진짜 한번 키워본 줄 알겠다. 참, 제가 좀 육아 박사잖아요. 자기 솔직히 말해라. 뭐야? 자, 일단은 2대 0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식으로 몰지 마라.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야 막판 이런 거 나와. 분유 먹는 아기가 뚱뚱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뚱뚱. 왜? 야 왜긴 왜라. 봐라. 우리 엄마 저도 안 낳았지. 그래 내가 분유 먹고 컸지. 그래 내가 분유 먹고 이래 뚱뚱하다 해가지고. 아가씨, 네? 저 서류 준비할게요. 그래. 도저히 무식해서 같이 못 살겠네. 어이구 무식아. 어디 그건 거의 40년 전 얘기 아이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렇지. 요즘 얼마나 발전이 됐는데. 요즘은 분유랑 모유랑 거의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알겠나? 분유 먹는 애들이 다 그럼 뚱뚱하나? 그렇지. 그러면 소화비만이 다 가득하겠네. 어머. 그럼 아가씨 그럼 분유 먹고 컸겠네. 나도 그래. 분유 먹지. 자기도 나도 분유 먹고. 엄마 저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됐어요. 거기까지예요. 난 모유 먹었으니까 날씬한가? 아, 됐어요. 아무튼 언니 말이 맞아. 됐어. 예스! 아니 아, 잽이 안 되는데 정말. 지금 어떻게 대결을 해요? 나 진짜 재미없네 정말. 아무튼 요즘 분유가 잘 나와서 그런 거 상관없단다. 알겠나 좀? 알았다. 좀 맞춰봐라 하나라도.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또 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마지막 문제. 네, 아기의 숙면을 위해서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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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아이 치아 이거 다 망가지면 안 된다. 생각해봐. 잘 때 이래 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자면서 이렇게 오물오물 할까 이가. 그러면 치아가 다 망가져요. 안 돼. X. 자기야, 네. 공갈 젖꼭지를 사용 안 할 수가 있나? 엄마들 이렇게 힘든데, 애기를 안 키워봐서 말을 모르잖아. 자기는 그럼 키워봤나? 아니, 안 키워봤지만, 그리고 애들은 빠는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충족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성격 파탄자가 된다니까요. 공갈 젖꼭지 사용해갖고 재우고 딱 잠들었죠? 그럼 살짝 빼주면 되지. 근데 나도 들어보니까 애들이 입을 많이 움직여줘야지 뇌가 발달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니까. 맞죠? 근데 사실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거든. 우리 선생님한테 제대로 그냥 한번 물어보자. 네? 쌤님, 그래. 정말 모르겠단 말이죠. 응애 애기가 울면 고가로 몰리면 이렇게 잠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 공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답이 뭐냐고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 아기의 숙면을 위해서 놀이개 젖꼭지, 일명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예현 씨, 초보 엄마 아빠들이 많이 궁금해할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사실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과감하게 X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아기가 사실 공각 젖꼭지를 물고 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끊기가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씩은 물려주더라도 이걸 습관이 되게 너무 오래 물려주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은 씨가 아직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빠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빠는 힘도 강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잠을 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공갈 젖꼭지를 물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꿀잠을 잘 수 있고 엄마 아빠도 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두 분 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다고 이번에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은 영아 돌연사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손가락을 빠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돌전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돌 이후까지 공갈 젖꼭지에 집착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치아에서도 부정교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중이염도 조금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만 돌전에는 조금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겠죠. 이 공갈 젖꼭지 사용해 보면 아기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 영아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아기가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수면 스케줄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스케줄이란 건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그 어른들도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아기들도 일정한 시간에 수면 스케줄을 잡아주고 수면 의례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수면 습관이 들쭉날쭉하다면 특히 아버지가 퇴근을 늦게 하여서 아기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아기를 매우 흥분시키고 많이 웃기게 되면 아이들이 흥분해서 굉장히 잠을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점점 어둡고 조용해지고 심심해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점점 일정한 시간에 재울 수 있는 수면 스케줄을 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족의 전체적인 스케줄과 맞추어서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잘 못 자면 그날 밤에 더 자주 깰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을 꼭 정확하게 스케줄대로 맞추어서 재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수면 의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의례 같은 것들이 있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제창, 묵념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 국민 의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면 의례라는 것은 자기 전에 같은 순서로 같은 시간에 한 20분 정도 진행되는 서너 개의 어떤 놀이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욕이나 잠옷 입기, 이야기, 마사지, 노래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꼭 똑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순서와 레파토리가 바뀌게 되면 아기가 잠이 확 달아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순서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해서 수면 의례를 갖추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면 도우미도 굉장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밤에 깨는 것이 꼭 이 수면 교육이 부족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픈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영아산통이나 분유 알러지 같은 것들로 복통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장이 꼬이거나 또 구토를 하면서
아이가 깨어났을 때는 유문협착증이나 뇌수막염, 그리고 열이 날 때는 중이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반드시 체크를 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많이 보채고 혈변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토를 하였을 때, 녹색 구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로라도 밤에 오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사이에는 아기가 많이 울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히 증상 없이 복통도 호소하지 않고 구토도 없고 잘 먹고 논다면은 특별히 밤사이에 있었던 것은 이 수면 스케줄 때문에 일어나는 울음이었다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자려고 막 버티려고 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화를 막 냈다가 나중에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과장님, 대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버티려고 하는 걸까요? 네,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이 듣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수월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와서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실제로 한 3돌 정도가 지나면 대체적으로 다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아기는 2돌도 채 되지 않았고 1년이라는 시월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한숨을 다들 쉬시죠. 보통은 2세 이후에 아이들이 반복되는데 낮에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아이가 특징입니다. 책을 한 번 더 읽어달라. TV를 한 번 더 보게 해달라. 잠을 자러 가면 또 물을 먹게 해달라. 계속해서 요구가 반복됩니다. 그것을 커튼콜이 반복되는 것처럼 마치 계속 열렸다 닫혔다가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취침 시간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강한 아이, 특히 고집스러운 아이와 약한 어머니가 만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동의 약 15%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수면 시간이 지연되게 되고 그러면 수면이 감소하게 되고 야간 각성이 증가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 또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아동학대나 부부싸움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단호한 룰이 필요하고요. 아이에게 적절한 수면 의식과 수면 스케줄 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는 것이 낯설고 두려운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악몽도 꾸게 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이제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에게 있어서는 수면 의례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짧게 20분 내로 멈추시는 것이 좋겠고요. 동일한 시간에 낮잠을 자지 못한다면 밤잠의 시작을 낮잠으로 파악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완전히 정신을 말짱하게 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그리고 취침 시간을 한꺼번에 30분, 1시간 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 15분씩 조금씩 당겨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 그 초콜릿이나 당분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이런 것들 카페인이 좀 들어있거나 그런 비슷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많이 먹게 된다면 특히 저녁에 잠이 오질 않고 잠에 들기 힘든 그런 아이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같은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요즘 무서운 영화나 음악 같은 것들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잠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겠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깨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이유도 모르겠고 막 악의 악을 쓰면서 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일종의 이 수면 장애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2돌 이전에 발생하는 수면 장애인데요. 보통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야경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나이트 테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테러, 밤에 일어나는 테러 수준의 그 강한 충격이죠. 그리고 몽유병이 있고 악몽이 있겠습니다. 그 3가지를 조금 구별해 보면 야경증은 수면 전반부 즉 비렘 수면에 이루어지게 되고 아침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몽유병은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는 건데 간단하게는 소변이 보고 싶어서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가서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도 쉽게 말하면 몽유증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근데 아침에 기억을 물론 못 하죠.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가벼운 몽유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돌이 지나면 악몽을 많이 꾸게 되는데 역시 미디어의 노출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고요. 감별할 질환으로는 코가 막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알러지, 비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코가 막혀서 아이가 계속 많이 깨게 되고요. 경련도 있을 수가 있고
다리가 활동이 많은 아이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그런 양상을 띠는 그런 수면 장애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야경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주로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서 악을 쓰면서 목청껏 울어대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무언가를 달라, 엄마에게 뭔가 말을 하고 요구를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의식이 명확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전혀 기억을 못하게 되고요. 열이 최근에 났거나 주로 한 5세경에서 많게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하게 아이를 눕히시는 게 중요하겠고 도저히 조절이 안 될 때는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물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을 약간 깨웠다가 다시 조금 놀다가 새로 수면으로 유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또 수면과 관계되는 호흡 장애가 이 야경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의 상당수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고 코골이가 심하여서 입을 벌리고 힘들게 숨을 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그렇다면 잘 때는 그게 더욱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이상한 자세로 아이들이 수면을 취합니다. 주로 엎드려서 자는 건 일반적이고요. 엉덩이를 쳐드는 개구리 자세로 자기도 하고 밤새 온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자거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특히나 야경증이나 몽유 증상을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갖고 이렇게 그림처럼 입을 평소에도 늘 벌리고 있고 잘 때는 구강호흡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면 이렇게 코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정상적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숨이 입으로 쉬어집니다. 위에 코 뒤쪽에 있는 붉은색 부분 아데노이드가 비대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심하고 밤에 무호흡까지 발생하고 그렇다면 수술을 얼른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기의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과장님, 끝으로 잠 투정하는 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아이들을 일정한 리듬에 맞추어서 재운다면 깊은 수면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인지 능력이 상승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낮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놀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간단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육아는 매우 개인적이고 책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방향을 잡으시고요. 지금은 약간 큰 길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좀 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육아를 선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기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아기의 성장에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부모님 엄마 아빠도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우리 아기 꿀잠 재우는 비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고 한 번씩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진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